여기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뜻밖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나선 것인데요. 특히 한 베테랑 스포츠 기자가 한국 선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보여주는 지나친 친절과 겸손함은 다른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며 이는 일종의 심리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 선수들은 무슨 행동을 했기에 이토록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파리에 산 지 거의 10년이 되었어요. 영국 회사에서 스포츠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이 도시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솔직히 아직도 때때로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일을 하려면 끊임없는 인파와 소음이 진짜 성가실 때가 많거든요. 제 이름은 브레멜손이고 스포츠 저널리즘 세계에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작은 지역 경기부터 올림픽 같은 대형 국제 행사까지 다 봐왔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 스포츠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꽤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올해 여름 파리는 올림픽을 개최해요. 도시 전체가 기대감으로 들떠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올림픽은 정말 대단한 행사예요. 하지만 저처럼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보세요. 제가 배운 건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무대 뒤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각국은 단순히 경쟁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뭔가를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오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스포츠에 대해 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요.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유럽과 북미 출신 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 이들이 대개 이런 대회에서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이스해 보이긴 했지만 그저 몇 개의 메달을 따고 조금의 주목을 받으려는 또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미 다 본 것들이고 이들이 다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올림픽 선수촌에 그들이 도착했던 날이 기억나요. 저는 클립보드를 들고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메모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피곤해 보이지만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빨강과 파랑, 자국의 색깔로 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 그룹의 선두에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는데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입고 아주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바로 박민지, 한국 올림픽 대표단의 단장이었어요. 그녀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었고 그녀의 눈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성격이라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팀이 짐을 내리기 시작할 때 저는 한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선수를 도와 짐을 들어주는 것을 봤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운동선수답게 우아한 동작을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한국의 탑 펜싱 선수 중 한 명인 김서준이었어요. 저는 박민지에게 다가가서 제 소개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간단히 대답했어요. 명백히 기자와 대화하는 것보다는 팀이 자리 잡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파리에 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는 또박또박하고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했고 우리나라를 잘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백 번 들어본 그저 그런 대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메모했고 이미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큰 꿈을 가진 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 며칠 동안 한국 팀을 지켜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연습 시간에 항상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올림픽에서 그들이 주요 선수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고집스러웠고 제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올림픽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도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몰랐던 것은 이번 올림픽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스포츠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하지만 이야기를 너무 앞서 나가네요. 그 당시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생각하는 시니컬한 노장 스포츠 분석가 브레멜 손이었어요. 한국팀, 그리고 특히 한 젊은 펜싱 선수가 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파리의 화려한 야경이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지만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계열 전혀 몰랐어요. 오직 다음 보고서와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들을 어떻게 흥미롭게 작성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재미있는 점이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놀라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큰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림픽 첫날 저는 벌써부터 몰려들 인파와 혼란스러움이 걱정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올림픽 빌리지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찍어대는 흥분한 관광객들을 보며 눈을 굴릴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이게 그저 과장된 스포츠 행사일 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한 혼란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 코치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각자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죠.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하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예상외로 수월하게 인파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차례를 기다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한국 선수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펜싱 가방을 어깨에 맨 한 한국 남자 선수가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떨어뜨린 클립보드를 주워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흩어진 서류를 웃으며 주워 건네주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자 그 젊은 남자는 저를 알아채고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작은 목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약간의 억양이 섞인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신가요? 저는 갑자기 어색해져서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브레멜 손이라고 해요. 스포츠 분석가인데요. 당신 팀의 조직력이 눈에 띄어서요.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손 씨, 제가 쓴 몇몇 기사를 읽었어요. 저는 김서준이라고 해요. 펜싱팀 소속입니다. 저희는 그저 이 흥분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차분함이라고요? 올림픽에서요? 여기서 그런 단어를 듣는 건 흔치 않은데요. 서준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죠. 저희 팀 리더들께서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게다가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죠. 서준 씨, 연습장으로 가야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손 씨.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그들이 떠나자
제가 한국 대표팀 리더 중 한 명으로 추정했던 그 여성이 저를 예의 바르게 그러나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한국 팀이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프레스 구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서준과 그의 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차분함과 공손함은 스트레스를 받은 다른 선수들과 분주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확연히 눈에 띄었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머리를 흔들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저는 일을 하러 이곳에 왔지 좋은 매너에 감명받으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에 일을 시작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방금 겪은 일이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 짧은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팀, 특히 젊은 김서준은 제가 스포츠, 경쟁, 그리고 올림픽 정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하루의 이벤트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번 올림픽에서 정말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면서 다 겪어본 줄 알았는데 한국팀은 그런 저의 예상을 번번이 뒤집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심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은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올림픽 선수촌에 도착했어요. 해는 차에 뜨지 않았고 공기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김서준과 그의 팀원들이 이미 연습장에 나와 있었고 그들의 동작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들 잠은 자는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켜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연습을 마칠 때마다 선수들은 코치에게 인사를 하고 그 후에 서로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이는 게 아니라 깊고 존경이 담긴 인사였어요. 서양 스포츠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요? 목소리에 회의적인 톤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며 물었어요. 민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손님, 우리 문화에서는 종영이 과한 게 아니에요. 필수적이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급히 말했어요. 그냥 제가 익숙한 것과 달라서요. 민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물론이죠. 모든 문화에는 각자의 방식이 있는 법이에요. 저희에게 코치와 팀원들에게 종영을 표하는 것은 훈련만큼이나 중요해요. 이는 단합을 이루고 우리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익숙한 서양 스포츠의 개인주의적인 접근 방식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준이 한 동료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동료는 특정 동작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은 자신의 연습에만 집중하거나 동료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대신 연습을 멈추고 도와주었어요. 동작을 천천히 시범 보인 후 동료가 따라 해보는 것을 인내심 있게 지켜봤어요. 저건 좀 특이하네요. 민지에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 훈련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진 않거든요.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저게 서준이에요. 그는 팀의 성공이 개인의 영광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흔한 생각이에요. 서준이 동료가 마침내 그 동작을 성공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진정한 기쁨은 놓칠 수 없었어요. 아침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 팀 중심적인 태도에 더 많은 예를 보았어요.
선수들이 물병을 나눠 마시고 격려해주고 서로의 뭉친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모습까지.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동료애였어요. 휴식 시간에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거슬리지 않나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렇게 경쟁자들을 돕는 게요? 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경쟁자들이요? 그들은 제 팀원들이자 친구들이에요. 그들의 성공이 곧 제 성공이죠. 고개를 저으며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금메달은 한 사람만이 딸 수 있잖아요. 서준은 인내심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손님,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어떤 메달보다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이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익숙한 치열한 경쟁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편으로는 그걸 순진하다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팀은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동기화와 상호 지지는 연습할 때마다 명백했어요. 그날 올림픽 선수촌을 떠나면서 경쟁과 성공에 대한 오랜 신념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팀 중심적인 접근 방식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제가 본 것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이 단합과 종영의 모습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실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런 모습이 유지될까요? 이 모든 의구심이 사라지려면 며칠이 더 필요했어요. 그 며칠 동안 한국팀은 제 회의론을 더욱 깊이 도전하게 만들었고 제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을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이 팀은 스포츠 이상의 교훈, 문화와 존경, 진정한 팀의 의미를 저에게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펜싱팀이 방금 경기를 마쳤는데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상대팀을 일으켜 세워주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거 봤어요? 옆에 앉아있던 마리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알겠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브래멜. 이 선수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싫지만 마리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도 모르게 한국팀을 좀 더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경기력도 인상적이었지만 내가 눈여겨본 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들이 보여준 작은 행동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올림픽 빌리지에 도착해 일을 좀 하려고 했어요. 미디어 센터로 걸어가던 중 한국 선수들이 주변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감독하지도 촬영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필요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제가 이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젊은 펜싱 선수 김서준이 다른 나라의 부상당한 선수를 의료센터로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는 그 부상당한 선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를 돕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친절과 존중의 행동들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팀이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나는 이들의 행동을 내가 순영한 관찰에 온 다른 팀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기에 지면 화를 내고 코치들이 심판에게 소리 지르거나 팀원들이 올림픽 빌리지를 마치 자기들만의 놀이터처럼 여기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뭐랄까 더 나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한국 팀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대표단장 박민지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며 내 질문에 성심껏 답해줬어요. 내가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회의적인 발언을 해도 그녀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느 저녁 한국 체조팀이 특히 인상적인 경기를 마친 후 그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겸손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실수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팀원들과 코치들의 지원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기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서준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늦은 시간이었고 그는 방금 경기를 마쳤으니 피곤하고 조금은 짜증을 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하며 모든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해줬어요. 손 기자님, 우리가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가 말했어요. 저희 팀에 대해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나라와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내 오랜 기자 생활 동안 보도에 대해 고마워하는 선수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내가 항상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팀은 국제 스포츠의 높은 압박 속에서 내가 거의 잊고 있었던 스포츠맨십과 인간적인 품위를 보여줬어요. 파리올림픽에 처음 왔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가정들이 떠올랐어요. 나는 이 경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수들과 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매 순간 나를 틀렸음을 증명해줬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었어요. 아마도 국제 스포츠 세계가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냉소적이고 치열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메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선수들과 팀들이 아직도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그날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사실 지금 쓰는 일이 정말 신나고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국팀에서 보고 느낀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내일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남자 펜싱 결승전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파리의 지붕 위로 막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장으로 향했는데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기자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저 멀리서 마리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눈이 반짝이는 채로 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브램웰, 방금 내가 뭘 봤는지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녀는 약간 숨이 찬 듯 말했어요. 뭔데요? 그녀의 열정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밍업 구역에 있었는데 김서준이 상대 선수의 장비를 고쳐주는 걸 봤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경기 시작 몇 분 전인데 제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정말요. 그거 흔치 않은 일이네요. 마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상대 선수가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서준이 몇 분 동안 그와 얘기하면서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감동받았어요. 오랜 세월 스포츠를 취재해 왔지만 그 정도의 스포츠맨십을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큰 경기를 앞두고는 말이에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도 모르게 서준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확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점수 사이사이에 그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심판들에게 공손했고 상대 선수들에게도 친절했으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경기 중 휴식 시간에 마리에게 말했어요. 있잖아요. 서준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어 보여요. 마리가 아는 척 미소 지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한국팀 전체가 그래요. 그들은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대표하기 위해 온 거죠. 하루가 지나면서 마리가 한 말이 점점 더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선수들은 여기저기서 동료들을 응원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심지어는 스태프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남자 펜싱 메달 수여식에서
서준이 목에 금메달을 걸고 시상대에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보통의 승리 포즈 대신 그는 관중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다음으로 함께 시상대에 선 다른 메달리스트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시상식 후 한국 대표팀의 단장 박민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녀의 팀에 대해 그녀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박 단장님, 제가 말했어요. 당신 팀의 행동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민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만큼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을 배우며 자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어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선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민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목적의식을 준다고 믿어요. 선수들은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그날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팀은 저에게 스포츠와 인생을 대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줬어요. 단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제 자신의 냉소적인 태도를 생각해 봤어요. 이 선수들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너무 쉽게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단지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진정한 의미의 승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기사를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전에 썼던 어떤 글과도 다른 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점수와 메달에 집중하는 대신 저는 한국팀의 정신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있었어요. 저는 단지 스포츠 이상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존중과 친절, 그리고 승리의 진정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올림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국팀은 이미 금메달보다 훨씬 더 귀중한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존경심을 얻었고 세계의 존경도 얻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올림픽이 계속될수록 저는 남한 팀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어요. 그들의 경기력은 꾸준히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정말로 주목한 건 경기장 밖에서의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어느 저녁 하루 종일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파리의 거리는 관광객들과 올림픽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죠. 제가 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 주 초에 인터뷰했던 젊은 한국 펜싱 선수 김서준이었어요. 서준이는 한 할머니의 떨어진 장바구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는 인도로 굴러간 사과와 오렌지를 조심스럽게 주워서 할머니의 가방에 다시 넣어주고 있었죠.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의 미소였어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서준이에게 프랑스어로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서준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준이가 떠나려는 순간 제가 그를 불렀어요. 정말 멋진 행동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서준이의 행동은 제가 얼마나 그런 친절이 드문 것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우리는 잠시 함께 걸었어요. 저는 그에게 내일 경기 준비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준이는 자신의 전략이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상대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아주 실력이 뛰어나요. 서준이는 말했어요. 그의 경기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와 겨루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의 겸손함에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마련인데 서준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정말로 흥분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저는 드물게 행운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중립적인 기자로서 잘 하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서준이에게는 응원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준이의 경기를 꼭 지켜봤어요. 아주 접전이었고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결국 서준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서준이는 즉시 승리를 축하하기보다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두 선수는 포옹을 나누었고 서준이는 상대 선수에게 무언가를 말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서준이가 상대방의 기술을 칭찬하고 훌륭한 경기를 펼쳐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런 스포츠맨십은 서준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남한 선수들에게서도 비슷한 행동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항상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축하를 건넸고 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으며 종종 다른 팀의 뒷정리까지 도와주었어요. 어느 오후 마리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한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 제가 물었어요. 뭔가 달라. 마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해서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브람웰. 그들은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경솔한 태도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너무 빨리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제가 인정했어요. 배우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쩌면 이번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마리의 말이 옳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한 팀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제 속의 냉소주의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선수들은 단지 뛰어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대변하는 대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세계의 존중, 노력, 겸손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었고 이 새로운 이해에 마음을 열 수도 있었죠. 기자로서 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전할 때였어요. 존중, 스포츠맨십, 그리고 모범을 통해 이끄는 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남한 올림픽 팀의 이야기였어요. 여기 파리의 한 카페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에 빠진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저 성가신 일일 뿐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 제피르는 친구 소피아에게 투덜거립니다. 그냥 운동 경기 아닌가? 게다가 이 많은 관광객들로 도시가 더 혼잡해질 텐데. 소피아는 제피르의 무관심에 좌절감을 느끼며 말합니다. 제피르, 이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야. 전 세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호회라고. 하지만 제피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TV로 볼래. 굳이 밖에 나가서 그 난리를 겪고 싶지 않아. 그런데 소피아가 한 제안이 제피르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피르라고 합니다. 파리에 사는 45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제 삶은 꽤 평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일상이 편안하기는 하지만 가끔은 인생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올여름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모두가 들떠 있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스포츠 아닌가요? 게다가 이 많은 관광객들로 해 도시가 더 붐빌 텐데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제 친구 소피아는 올림픽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녀는 기자로서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며 만날 때마다 그녀는 올림픽 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피르, 넌 안 신나? 소피아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단골 카페에 있었고 그녀는 거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파리에서 전 세계를 경험할 기회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시끄럽고 붐빌 것 같아. 아마 집에 있으면서 TV로 볼 거야. 소피아는 눈을 굴렸습니다. 제발, 모험심이 어디 갔어? 이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고. 저는 소피아를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루틴이 좋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있잖아. 다음 주에 올림픽 성화 봉송식이 열린대.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보러 가자. 저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들고 다니는 걸 보려고 군중 속에 서 있는다고. 싫어.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불이 아니야, 제피르. 그건 당열과 세계적인 우정의 정신이야. 게다가 BTS 멤버가 성화 봉송을 할 거라고 들었어. BTS? 제가 물었습니다. 그 한국 보이밴드 말하는 거야. 소피아는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BTS의 진이 성화를 들고 갈 거야. 수천 명의 팬들이 응원하고 공기 중에 느껴지는 그 흥분을 상상해봐.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어떤 팝스타가 불을 드는 걸 왜 보고 싶어 하지? 그건 문화적인 경험이니까 소피아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BTS는 그냥 밴드가 아니야. 그들은 세계적인 대사들이야.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한 것도 알아? 그들의 팬들은 정말 헌신적이야. 그걸 보는 건 정말 흥미로워. 제 결심이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제가 전혀 관심 없던 것들도 흥미롭게 들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제발 제피르,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만약 싫어하면 더 이상 너를 올림픽 이벤트에 끌고 다니지 않을게. 저는 한숨을 쉬며 이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 한 번만. 하지만 정말 끔찍하면 새로 생긴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사야 돼. 소피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커피를 마치며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성화 봉송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벌써 제 결정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성화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좋은 자리를 찾으려고 군중 속을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신나지 않아?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덥고 붐비고 시끄러웠습니다. 제 생각에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군중들이 더 크게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서서 머리들 사이로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그를 보았습니다. BTS의 진이 올림픽 성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의 에너지는 전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응원하고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거기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의 불꽃이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이 사람, 이 밴드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봉송식 후 소피아와 저는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이벤트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그녀가 숨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웠어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예상하지 못했어. 소피아는 환히 웃었습니다. 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BTS에 대해 궁금해졌어.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집에 가면 찾아볼지도 몰라. 헤어질 때 저는 봉송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흥분, 군중 속의 당열, 그것은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BTS를 입력했습니다. 비디오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한국 문화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뮤직비디오를 클릭했고 첫 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뜬 영상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였습니다.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비트부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중독성이 있었고 영상은 화려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횃불 릴레이에서 본 진의 얼굴이 낯칡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영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후렴구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클릭했고 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각 영상은 BTS와 한국 문화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 한국 악기와 현대적 비트를 섞은 영상도 있었고 복잡한 안무로 감탄을 자아내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깊이와 창의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시계를 흘끗 보니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BTS 영상을 몇 시간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본 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영상 속 장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더 알고 싶다는 흥분감, 그동안 무시해왔던 문화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잠이 들면서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동안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못해 참석했던 올림픽 횃불 릴레이는 예기치 않은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그 문화를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꺼렸지만 이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BTS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직장에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피에르가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노래 뭐야?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K-pop 노래야. BTS라고. 피에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BTS, 내 딸이 그들을 정말 좋아해. 항상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메시지?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들의 노래는 종종 사회와 개인 성장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대.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BTS의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며 가사의 번역을 읽었습니다. 그 깊이와 사려 깊음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소피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피르, 오늘 밤에 한국 음식을 먹어볼래?
내가 아는 아주 좋은 작은 식당이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케이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그렇다 쳐도 한국 음식은 이상하고 낯선 음식들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겠어, 소피아. 한국 음식은 다 이상하고 매운 거 아니야?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다 믿지 마. 한번 시도해봐. 김 선생님, 식당은 정말 대단해. 나만 믿어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아늑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 친절한 나이 든 남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 선생입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쉽게 시작해 봅시다. 불고기 어때요? 양념한 소고기인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리가 앉자 저는 식당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풍경화가 걸려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그 향기에 입맛이 돌았습니다. 불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김 선생님이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이 반찬들도 드셔보세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자라온 이야기와 파리에서 식당을 열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문화를 나누려는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더 알고 싶다는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있잖아, 제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 정말 좋았어.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 내일 올림픽에서 한국의 집을 구경해 볼래? 멋진 인터랙티브 전시가 있다고 들었어. 맛있는 저녁 식사로 기분이 좋았던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올림픽을 위해 마련된 큰 전시관인 한국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활기차고 현대적인지에 놀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한국에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투어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나는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술, 대중문화에 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국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나가 큰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터랙티브 태권도 게임이 있어요. 해보시겠어요? 내가 이곳에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한국의 한 문화체험관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마주하고 가상 태권도를 체험하게 되다니요.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뒤섞인 채로 심장이 쿵쾅대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제 안에 쌓여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답니다. 제퍼, 할 수 있어! 소피아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그녀의 열정적인 응원이 전염되어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션 인식 매트 위에 섰어요. 스크린이 켜지면서 나는 순식간에 가상 도장에서 훈련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픽이 정말 놀라워서 마치 진짜 도장에 있는 듯 했죠. 친절한 가상 지도자가 나타나 기본 자세와 동작을 가르쳐 주었어요. 먼저 기본 전투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말했어요. 저는 그 자세를 따라 해보았고 조금 어색했지만 최선을 다해 해보려는 의지가 가득했어요. 좋아요. 이제 간단한 펀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펀치를 날렸을 때 센서가 제 움직임을 완벽하게 감지했어요. 화면 속의 가상 제가 깔끔하고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주었죠. 만족감이 밀려왔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게임이 진행되면서 동작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저는 발차기, 막기, 그리고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 동작들을 배웠어요. 성공적으로 동작을 해낼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지만
태권도가 이렇게 강렬한 운동일 줄은 몰랐어요. 잘했어요. 지도자가 격려했어요. 이제 배운 동작들을 짧은 겨루기 세션에서 모두 사용해 봅시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겨루기라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한기할 틈도 없이 가상 상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3, 2, 1. 싸워라. 상대가 빠르게 잽을 날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배운 대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발차기로 방역했어요. 놀랍게도 적중했죠. 주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자신감이 솟구쳤어요. 경기가 점점 격렬해졌어요. 상대는 끊임없이 여러 각도에서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맞고 피하고 방역했어요. 근육이 불타는 듯 아프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함을 느꼈어요. 마지막 몇 초 동안 저는 빈틈을 발견했어요. 남은 힘을 다해 회전 발차기를 날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발이 가상 목표물에 정확히 맞았어요. 관중들이 열광했어요. 경기가 끝났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도 귀에서 귀까지 웃고 있었어요. 해냈어요. 게임을 완수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섰어요. 매트에서 내려오자 소피아가 달려와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제퍼. 너 진짜 태권도 마스터 같았어. 웃으며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한국문화체험관의 가이드인 미나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제퍼. 이걸 받으세요. 작은 황금색 동전을 건네주었어요. 이건 기부 동전이에요. 올림픽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자선단체들 중 하나를 후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동전을 손에 쥐고 무게를 느꼈어요. 단순한 토큰 이상이었어요. 제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회의에서 존경으로, 편견에서 감탄으로의 여정이요. 감사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태권도 게임에서 떠나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땀으로 흠뻑 젖고 황금색 동전을 손에 쥔 채로 이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어땠어?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느라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그 정밀함과 규율, 그리고 그 모든 예술성까지. 태권도가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매력이에요. 미나가 말을 보탰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있고 더 깊고 아름다운 면들이 있죠. 저는 이제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권도 게임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한 동작들이나 가상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제 한계를 넘어서고 선입견에 도전하며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한국문화체험관을 계속 둘러보면서 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가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편견의 무게가 사라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새로운 눈으로 전시물을 바라보며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소피아,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기에 데려와줘서 고마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알게 될 줄 알았어. 자, 다음엔 어디로 갈까? 아직 볼 게 많아. 기대에 찬 마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어디든지 모든 걸 보고 싶어. 그리고 다음 전시물로 향하며 손에 쥔 황금 동전은 이 놀라운 여정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 문화가 어떤 놀라움을 더 선사해 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태권도 게임을 경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몸을 쓰면서 느꼈던 흥분과 더불어 제 자신과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소피아는 귀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봤죠? 제가 이거 재밌을 거라고 했잖아요. 소피아는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맞았어요.
한국 문화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토록 즐거울 줄은 몰랐거든요. 태권도 구역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가까운 곳에서 시끌벅적하고 매력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저건 뭐예요? 저는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건 케이팝 월드 부스예요. 한번 가볼래요? 처음 케이팝에 대해 가졌던 회의적인 생각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진과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떠올랐어요. 그래, 왜 안 돼? 저는 저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부스에 다가가면서 저는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압도당했어요.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춤을 추고 음악을 따라 부르고 케이팝 스타의 실물 크기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 일상에서 익숙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죠. 친절한 직원이 우리를 맞이하며 간단한 케이팝 댄스 루틴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자의식이 강해 거절하려 했지만 소피아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인기 있는 케이팝 노래에 에너지 넘치는 동작을 따라하려고 애썼어요. 서툴고 박자를 놓쳤지만 놀랍게도 재미있었어요. 직원과 다른 참가자들이 우리를 응원해주며 기쁨과 수용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죠. 케이팝이 단순히 음악이나 춤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행복을 퍼뜨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댄스 레슨 후 우리는 부스의 다른 부분도 둘러보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의 세계적인 인기에 이르기까지 케이팝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예술가들이 데뷔하기 전에 수년간 훈련하는 헌신과 노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있잖아. 저는 케이팝의 세계적 확장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보며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몰랐어. 대단해.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만이 아니야. 한국의 뷰티 제품에 대해 들어봤어. 요즘 엄청 인기야. 호기심이 생긴 저는 소피아를 따라 한국의 뷰티 트렌드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구역으로 갔습니다. 화장품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스킨케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친절한 직원이 인기 있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유명한 10단계 한국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하고 몇 가지 샘플을 시도해보게 했습니다. 제품은 가볍고 은은한 향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쓰는 무거운 크림과는 완전 달라. 저는 모이스처라이저를 사용해 본 후 얼굴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스킨케어는 수분 공급과 순하고 효과적인 성분이 중요해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피부 건강을 돌보는 것이죠. 한국 스킨케어 철학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경험하는 문화의 모든 면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배려가 들어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적인 음악이 아닌 깊이와 의미가 있었죠.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탐험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전통 한국 공예 시연을 보면서 정교한 디자인과 예술가들의 기술에 감탄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관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한 마지막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미나라는 젊은 여성이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미나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역사나 전통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멈춰서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솔직히 잘 몰라요. 한국 문화에서 정말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것을 알려줄 수 있나요?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지만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직접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 사이에 깊고 따뜻한 연결을 의미해요. 미나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서 느꼈던 김씨 아저씨의 따뜻함과 K-팝 부스에서의 지원적인 분위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긍정적인 한국 문화의 중심에 이 여정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저는 이 정을 여기 있는 동안 내내 경험한 것 같아요. 비록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요. 미나가 밝게 웃었어요. 정은 한국 사회 관계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때로는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공동체가 이렇게 끈끈하고 지원적인 거예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상적이고 유행에 집착하는 사회라고 생각했었지만 전통,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연결로 가득 찬 문화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던 소피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말 고마워. 너가 나를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놓쳤을 거야. 소피아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잖아. 때때로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끌어내는 거. 우리가 미나에게 작별을 고하고 한국의 집을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흥분되고 이전의 편견에 대해 약간 부끄러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했어요.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문화를 눈과 마음을 열고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이해할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파리의 저녁에 발을 내디디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발견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문화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분주한 거리들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모든 것을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에펠탑 근처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피르, 한국에서의 모험은 어땠어? 저는 귀가 찢어질 듯 웃으며 앉았습니다. 소피아, 믿기 힘들 거야. 정말 놀라웠어.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모두 말해줘.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저를 얼마나 강하고 생동감 있게 느끼게 했는지 말했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유려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한복을 본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긴 역사와 풍부한 전통에 대해 배운 것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게 뭔지 알아? 제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한국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어. 소피아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아름다움이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 맞아. 제가 외쳤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가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어?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나로서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 저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K-뷰티에 대해 이야기했고 단지 외모를 가꾸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번역하기 어렵지만 그들의 예술과 음악에 반영된 깊은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봐. 저는 처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BTS의 노래를 재생했습니다. 내가 이걸 단순한 팝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믿기지 않아? 정말 깊이가 있어.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네가 기회를 줘서 정말 기뻐, 제피르. 이렇게 신나하는 너를 보니 정말 좋다. 저는 흥분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내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아. 너무 폐쇄적이었어.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 소피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배우려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그녀가 맞았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과 그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느라 인내심을 발휘했던 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 친절했고 그들의 문화를 저와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있잖아, 제가 생각이 떠올라 말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 한국어 수업을 들을까 생각 중이야. 소피아는 깜짝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멋진데.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직접 모든 것을 보고 싶어. 우리는 오후 내내 계획을 세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리해보고 싶었고,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K-드라마 시청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내년 서울 여행 계획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해질녘, 파리의 거리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순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올림픽 시즌은 단지 흥미로운 스포츠 이벤트를 제공한 것 이상의 의미를 제게 주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소피아.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성화 봉송에 가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친구가 하는 일이야. 네가 이렇게 열정을 찾은 것을 보니 나도 행복해. 우리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파리의 거리는 올림픽의 흥분으로 가득 찼고 저는 몇 날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찬 상태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고 탐험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흥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배우는 모든 새로운 것은 마치 선물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에 들면서 제 꿈은 생생한 색깔, 리드미컬한 음악,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올림픽의 나머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더 나아가 이 새로운 문화 탐험의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